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릴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영화 작업이라든가 다양한 그 일들이 좀 있었어요. 다양한 사업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동안 또 정말 분주하게 좀 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자, 예. 짜잔. 보이시나요? 네. 제 11번째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1번째인가 12번째인지 제가 정확히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이런저런 책들을 썼는데, 예, 이 책은 두 개의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예, 그래도 뭐 두께도 좀 볼륨감도 좀 있죠. 한 340페이지 정도라는 책이니까 적은 분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책을 마치 아이를 하나 이렇게 낳듯이 책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낸다는 것은 어쨌든 제 생각 또 제가 실천했던 제가 활동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 이렇게 쏟아붓는 거라서 진짜 아이를 낳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은 겉표지보다도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들면서 이 영화를 16년가량 취재를 했거든요. 참 오래 취재를 했죠. 북한 정권의 모순성, 특히 이제 김일성주의의 모순성과 그 잔인함, 그 비인간성들을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역사적 객관적 사실과 기록을 통해서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전달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노트만 하더라도 제가 기록한 노트만 하더라도 정말 10여 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방대한 분량이었죠. 근데 이제 그 영화 작업을 이제 2020년 개봉을 하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영화는 있죠, 사실은. 그래서 영화 때문에 또 강연도 다니고 좀 그러는데, 늘 좀 아쉬웠던 게, 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드라이하고, 좀 하드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색다른 매체로 좀 풀어보자. 그런 갈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정말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물겨운 어떤 투쟁과 정말 인간성을 찾기 위한 그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들 사이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어떤 그 러브 스토리 같은 것도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루마니아의 그 한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미르초 여사라고. 그분의 사랑 이야기 같은 경우도 정말 숭고하고, 아마 인류 역사상 그런 숭고한 또 희생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했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인데,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이 이제 다큐멘터리 하면은 조금 딱딱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고민하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바빠지기 전에, 올해 이제 영화 때문에 바빠질 거라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바빠지기 전에 한번 좀 이거를 소설로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술술술 또 이렇게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이 그러니까 작년 2022년 제가 기억하기로 한 4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4월에 드디어 이제 원고가 첫 번째 원고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했는데, 생각보다 좀 집중해서 한 4개월, 5개월 동안 집중해서 글을 쓰니까 이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이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9장까지, 처음에 이제 조금 빼고 앞에 부분을 빼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모두 9개의 이제 챕터로 이루어질 정도로 적지 않은 구성이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저 역시도 봄에, 그러니까 작년 봄이죠. 벌써 이제 꽤 됐지만 그때 너무 기뻤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무슨 뭐 제가 유명한 작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고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좀 돌려봤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출판진흥원에서, 우리나라 이제 문광부 산하의 출판진흥원에서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창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하구나. 예전에 김성희 아이들 뭐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그런 거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지원할 때마다 떨어졌는데, 야, 이 정권이 바뀌니까 확실히 이런 진실의 목소리, 그다음에 북한 정권의 실상을 담은 이런 소설들이 드디어 창작 지원 사업에 좀 선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너무 기뻤습니다. 뭐 제작비, 제작 후원금이 그렇게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딱 책을 한 권 만들 정도의 그 정도의 비용이라서 뭐 이걸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이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제가 이제 그 창작 지원 사업에, 출판진흥원 창작 지원 사업에 이 드래프트 원고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쁜 와중에 이제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또 본문 편집도 하고, 그리고 내용,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여 차례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10여 차례 수정을 했고, 그리고 뭐 책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교정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 하는 게 정말 힘든데, 그 이번에도 이제 그 항상 저희 도와주는 제 인생의 반려자가 옆에서 엄청 도와줬죠. 그래서 힘든 와중에,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이렇게 책이 한 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제 오늘 아마 뭐 교보, 예스24, 알라딘 이런데 지금 사이트에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판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매장도 아마 이번 주말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교보문고 매장에도. 왜냐하면 내일 책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물류센터에서. 아마도 정상적이라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서부터는 아마 책이 매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은가요? 예. 저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인쇄한 분도 여러 번 수정을 했는데, 원래는 좀 이렇게 약간 베이지색이나 약간 그 블루,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 파란색 계통의, 회색이라 그래야 되겠네. 회색과 파란색 그 하늘색이 결합된 그런 표지를 했다가 아, 너무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책이 또 이 주제가 좀 묵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검정색으로 바꾸고,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금박입니다. 금박 반짝반짝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앞에는 북한 전쟁과 아이들이 1951년도 불가리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사진을 실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뒷면에는 이제 아마 이 사진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영화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그 사진인데, 여기 이제 이게 아마 헝가리일 겁니다. 헝가리에서 아이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잠깐 나와서 책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 되게 예쁜 흑백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뒷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책등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가로로. 그래서 반짝반짝거려 갖고, 나름대로 이제 표지에 또 디자인의 철학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검은 이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마치 반짝거리는 것처럼, 별빛처럼 또 금빛처럼 보석처럼 빛나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책 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많이 좀 여러분들이 좀 그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소설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이
북한 전쟁과를 소재로 한 이 이야기가 이들의 진실한 이야기들, 숨겨졌던 이야기들, 북한 정권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그렇게 숨기려고 했던 이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이 어쩌면 극영화로, 정말 극영화로, 픽션 극영화로 세상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시나리오도 이미 완성을 시켰어요. 1차 드래프트이긴 하지만 뭐 소설이 나왔기 때문에 시나리오 만드는 작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내친 김에 작년에 봄에 2020년 아마 5월경, 4월경으로 잘 기억하는데 그때 소설 완성시키면서 제가 아예 시나리오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화를,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또 혹시 이 책을 보시고 이 이야기가 정말 진실을 담고 있고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기를 좀 희망한다면, 그리고 또 이런 영화 제작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한번 이 영화 한번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도 검증된 소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전 세계에 검증이 됐고 전 세계 언론과 17개의 국제영화제의 어쨌든 본선에 올라가고 뭐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도 할 만큼 굉장히 어쨌든 검증된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비록 이제 움직인 건 저였지만 대한민국이 발굴한 그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 정권이 그렇게 이 역사적 사실을 감추려고 했어요. 이거를 영화를 보시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시고 또 책을 보시고 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안에 사실상 오늘날의 2023년 북한의 현재의 모습, 왜 저들은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가, 그리고 왜 저들은 저렇게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가를 정말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또 이 영화적 소재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전하고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들로 계속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봐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 나온 이 소설 좀 봐주시면 정말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 영화 다큐멘터리에서 출발했던 이 두 개의 고향, 이 북한 전쟁과들의 동유럽 미주의 역사를 담은 이 역사적 사건이 정말 하나의 그 극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인간애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오늘날 한반도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마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기쁜 마음에 책이 나왔다는 소식 여러분들 전달하려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오늘도 몇몇 분들이 또 이렇게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네요. 예. 승리를 위하여님이 오늘은 댓글을 많이 이렇게 하셨네요. 예. 으름꽃님도 계시고 다큐스토리님도 계시고, 네. 아, 14일 모임 참 출판회 겸 하시는 줄 알았는데 서점에서 리버티 파운데이션 분 같네. 아, 이번 14일 1월 14일 날 리버티 파운데이션 그 창립을 위한 준비 모임, 그때 제가 약속한 것처럼 이 따끈따끈한 신간 소설 제가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감사를 좀 표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제가 1월 14일 배명고등학교에서 저희 그 리버티 국제영화제와 그걸 더 알차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그 리버티 파운데이션을 지금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의 이제 창립을 위한 준비 모임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거는 제가 뭐 출판 기념이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고요. 제가 아직 뭐 그렇게 잘하는 책을 잘 쓰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유명 작가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세상에 아이가 하나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이 전 또 작가로서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좀 이렇게 그냥 잔치라기보다도 기념식 같은 거, 조촐한 출판 기념식 이 정도는 좀 하는 게
이 작품을 위한 저는 예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 혹시라도 저희 리버티 파운데이션, 리버티 국제영화제와 리버티 파운데이션에 좀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은 이 책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썼고 또 교정 봐주신 우리 저 임수영님께서 굉장히 냉정한 분인데 생각보다 재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밌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 얘기 또 이렇게 적어가긴 좀 그런 것 같고 냉정하게 어쨌든 또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책이라는 것은 작품이라는 것은 관객과 독자의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이야기 나온 김에 리버티 파운데이션 설명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 파운데이션은 저희가 이제 리버티 국제영화제를 그동안에 운영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벌써 작년에 2회 리버티 국제영화제를 치렀죠. 생각보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영화제 반응이 뜨거워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회 대회 때 350편의 전 세계에서 리버티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영화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조금 허들을 높였어요. 너무 많은 영화가 들어오니까 일일이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한정된 이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편 정도의 작품이 한 40개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리버티 국제영화제가 정말 조금씩 이렇게 전 세계인들 속에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구나. 나중에 안 거였지만 이렇게 리버티, 그러니까 자유를 소재로 한 영화가 전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자유를 표방하는 영화가요. 참 놀랍죠?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좌파가 지배하는 이런 문화 지형도 속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시장, 영화 제작 환경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러니까 오래된 그런 이 약간의 좌파적 혁명주의자들이 이 영화라는 매체를 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통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 시장과 영화계를 지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레프트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라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다뤄낸 영화들이 또 그런 쉽게 이렇게 통용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유명한 영화제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몇몇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독들 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많이 초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유유상종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런 보편적 진리, 보편적 어떤 인간적 권리 이런 것들을 담아낸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올 수가 없는 영화제로 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티 국제영화제가 정식 영어 명칭이 리버티 인터내셔널 무비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영화제 만들기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점점점 이 어떻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한 자유의 가치를 인간의 자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의 가치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 감독들이 좀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버티 국제영화제에서 이번에 제3회 리버티 국제영화제는 좀 더 그래서 안정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작년에 영화제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영화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좀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다 공개는 못하지만 몇몇 단위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2월 달서부터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진짜 실질적인 어떤 지원 사업, 협력 사업으로 이제 꾸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전 세계에 있는 이 자유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유와 보편적 인권 이런 것들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영화들을 좀 모아보겠다. 그걸 통해서 같이 소통하겠다. 영화 감독들과 그런 것이 이제 리버티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좀 올바른 그 역사 인식과 또 건강한 생각, 그리고 정말 인간의 가장 소중한 근본이 되는 부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영화 감독들이 이 문화적 지형도 속에서 점차 점차 이렇게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좀 보호하고 또 자라나는 새싹들을 좀 키워내는, 그러니까 영화 인력들을, 아주 좀 능력 있는 영화적 인력들, 좀 올바른 생각 갖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 인력들을 좀 이렇게 발굴하고 또 육성하는, 보호하는, 어린 싹에 아직은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을 좀 더 우리가 외풍을 좀 막고 이 작은 싹이 줄기를, 뿌리를 뻗고 줄기를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서 진짜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건강한 영화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좀 우리가 힘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목적에서 이제 영화 리버티 아카데미를 만들 생각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영화 인력을 갖다가 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솔직히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갖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영상 아카데미 대부분이요 다 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영화 학교, 뭐 영화 아카데미, 또 영화 또 이런 또 학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기술을 가르치는 이런 유명한 곳들이 강사들이 전부 좌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이 또 물들게 되는 거죠.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 안에 또 편입되려면 올바른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버티 영화제가 필요한 것처럼 동시에 이들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발굴하고 육성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리버티 아카데미 같은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입니다. 그거는 제 인생의 목표고요. 그 안에서는 창작 전반에 관한 것, 가장 저는 기초가 되는 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철학의 문제거든요. 제가 또 전공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시각, 그리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영상 기술이죠. 그러니까 근데 영상 기술 자체도, 기술에도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리버티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두 가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역사 의식이라든가 또는 인문학적인 관점, 철학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글 쓰는 방식, 그 세상을 어떻게 올바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글쓰기라든가 또는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관점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부분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아주 테크니컬하게 정말 어떻게 촬영을 하고 뭐 조명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가, 이런 하나의 좀 완성된 영화와 다큐멘터리,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리버티 국제영화제와 리버티 파운데이션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리버티 파운데이션이라는 하나의 단체를, 이제 건강한 시민 단체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이번 14일 날 창립총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창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여러 또 좋은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아, 예. 으름꽃님 맞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네요. 예.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이 정권이 시민단체들을 좀 한쪽 편만을 지원을 했죠. 그래서 뭐 정확한 액수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지만 뭐 심지어 뭐 20여 조가 된다는 그 규모가요. 도대체 그 돈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발전, 건강한 문화 발전과 또는 정치 발전 또는 시민의식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이 됐는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일방적으로 한쪽 편의 이야기만을 갖다가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일방적인 시민단체들에게만 정부가 계속 그동안 과거 정부가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좀 손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온 것처럼 시민단체들 회계감사도 다시 하고, 그리고 그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편에 있는 그 저희 같은 좀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이런 작은 시민단체들도 좀 지원을 해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이 있다면 어쨌든 저희들도 뭐 2년 넘게 지금 영화제를 꾸리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또 책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당하게 저희들이 표방하는 어떤 정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다른 시민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런 좀 확신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버티 파운데이션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버티 파운데이션에도 많은 좀 힘을 좀 실어 주시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또 분들이 한 분 한 분 지금 이렇게 같이 이 리버티 파운데이션이라는 공간에 참여해 주고 계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요즘은.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저희 책 때문에 이제 다시 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다시 한번 어쨌든 이 책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굉장히 제가 쓴 책이지만 그냥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세상의 진실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많이 또 구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예쁜 것 같죠?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미국 출장과 유럽 출장 이렇게 영화 작업 때문에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열심히 또 다니겠습니다. 진실의 기록을 찾아서 열심히 그 역사적 사건들과 또 인간 다움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담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영화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또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저 뭐 비행기 타면서 이렇게 그 뭡니까 보통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저희 그 브이로그처럼 이번에는 좀 전체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계속 중계하고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기회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이 제가 오늘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947명이나 지금 벌써 이제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잘 못해요. 지금 이게 뭐 좀 낯뜨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작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안타깝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아니 당신은 영화 감독이라면서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중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아니,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일상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좀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글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요즘은 제가 뭐 브런치에다가도 글을 쓰고 페이스북에다가도 글을 쓰면 놀랍게도 막 그 최보식 언론 같은 데서는 거의 매번 제가 글 쓰는 거를 이렇게 그 조선일보 최보식 언론 그 기자님이 대기자인데 항상 이렇게 기사로 또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 이제 뭐 얼마 전에 공병호 박사님이랑 성창경 TV인가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그 유명하신 분들이 아예 원고를 갖다 제 글을 원고 삼아서 이렇게 막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제 글을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에 너무 감사드리고 기쁜 또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글 쓰는 게 저한테 편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유튜브도 좀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47명이면은 1000명까지 이제 뭐 한 50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00명이 넘어가면은 좀 뭔가 이렇게 질적으로 도약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유튜브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올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셔서 뭐 좋아요라든가 또 이렇게 구독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 좀 있으면 1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조촐하게 1000명 될 때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질문 다 받고 그동안 뭐 답변하지 못했던 거, 저한테 궁금했던 거, 뭐 개인적인 것들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도 여러분 많이 또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TBS를 그만두고 유튜브로 옮긴 사자머리 공장장은 슈퍼챗 뭐 어른꽃님. 네. 뭐 저도 뭐 그냥 뭐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자체도 진실을 향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중들과 같이 또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퍼뜨려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던 승리를 위하여님, 그리고 어른꽃님, 그리고 다큐스토리님, 그리고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14일 날 오후 3시 배명고등학교 거기서 저희 그 리버티 파운데이션을 위한 창립 준비 모임을 합니다. 이때 이 책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뭐 책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그때 제가 다시 찾아뵙고 책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시간 되시면 같이 얼굴 뵙고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